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속도 조절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새로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되면 적극적으로도 주가가 좀 반등하는 계기, 금리가 또 하락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늘 상례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몇 가지 굳이 따지면 좋은 건 없었죠. 12월 소매 판매가 일단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있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졌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여하튼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은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라 나온 것이 좀 핵심 이슈가 되겠죠. 두 분이 오늘 대표적인 인사가 되겠는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메스터 총재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라드 총재는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그러는데 여하튼 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가 알려졌는데요. 일단 두 분 모두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 지금 멈추면 안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5% 이상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 최근에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오늘 굳이 따지면 부담이 됐겠고, 그보다는 나스닥이 어저께까지 6일 연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6, 7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8일 만에 하락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조정폭이 작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S&P 500이 오늘 하락폭은 한 달 만에 최대 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오늘은 좀 급브레이크가 걸린 증시는 맞다라고 일단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1.3% 떨어졌고요. 다우와 S&P도 그보다 더 많이 각각 1.8%와 1.4%가 하락됐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필수 소비자라든가 유틸리티, 흔히 얘기해서 방어적 주식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경제지표 한두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말씀드렸던 대로 1.1%가 감소했는데요. 전망은 0.8%였습니다. 어찌되었건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호재일 수 없습니다. 여하튼 뭔가 좀 소비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을 질 수 없겠고요. 나머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0.5%가 전월 대비 11월 대비 떨어졌습니다.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 자체가 0.1%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것이 오늘 결과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좋은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었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그래서 나스닥이 그만큼 랠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브레이크가 조금은 강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포인트들도 짚어볼 만한 지표들이 있었을까요? 네, 금융상품 몇 가지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4% 초반까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었는데 결국 오늘 강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최근 들어서의 상품 시세도 강한데요. 물론 오늘 이제 약보합으로 흘러갔지만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같이 보여드렸는데 그림이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의 반등폭이 작년 이후 최고치까지 와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정도 오늘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그래서 관련 주식이 뭐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되실 텐데요.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심벌은 FCX인데요. 세계 최대 구리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구리 이러면 광산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엑스에서는 ETF가 있습니다. ETF는 COPX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점 대비 한 5% 정도, 10% 정도 아직은 모자르지만 거의 직전 고점에 돌파할 기세가 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 쪽인데 알루미늄은 세계 1위, 2위 회사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중국 회사로 알고 있고요. 리오틴토 아마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오틴토가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데요. 리오틴토가 알루미늄 기준으로 보면 3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오틴토가 오늘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소매 판매는 안 좋았지만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지만
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다른 특징주들 한번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으로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2%. 최근에 이따 저점 대비 딱 20%가 올라갔는데요. 오늘 2% 오늘 하락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큰 관심을 모았고 나름 큰 폭 반등했지만 결국 반락한 주식은 유나이티드 모임입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이 비타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4, 5%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5%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의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광범위하게 막판에 오후장 끝으로 갈수록 시장에서 흘러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나이티드 항공이랑 상관없이 항공 여객수의 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그래프는 미국의 항공 여객수입니다. 항공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 숫자인데요. 지금 2020년이나 2021년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스탑됐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가 있거나 좀 합리적인 건 2019년 팬데믹 이전에 이런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2020년부터요. 계속해서 7일 이동평균을 건수가 되겠는데요. 딱 지난주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나 늘어나서 지금 이걸 보면 항공수요는 완벽하게 이제 회복됐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는 주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타뷰티입니다. 화장품 소매 업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소개드렸는데 합리적인 가격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1.1%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테이퍼 스트리트도 중가권 명품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코치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또 하나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오늘 아침부터죠. 미국 시간 아침부터 관심을 끄덕였던 것은 모더나죠. 정확한 이제 전문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정확한 건 모르죠. RSV 백신의 후보 몰줄에 긍정적 결과 나왔다고 하면서요. 상당히 올랐다가 결국 이제 3%도 올라가서 음봉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였고요. 고데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이즈 같은 건데 이게 소위 도메인 팔고 관리하는 그런 회사 정도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고데이드라는 회사가 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에버코어 IS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주가는 다른 큰 폭으로 반대한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 특징주들을 살펴보면 울타뷰티라든지 테피스트리 그리고 또 항공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주 영역에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돌파구를 계속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소비 관련한 종목들 몇 가지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소매 판매도 좋지 않고요. 지금 보면 리테일 업종에서도 되는 게 있고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가격대 이런 것들은 강한 반면에요. 전반적으로 백화점 라인 이런 것도 여전히 재미없는 것도 많고 또 반면에 LVMH 같이 아주 초고가 이런 것들은 또 잘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오늘 소매 판매도 좋지 않았는데 마침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올해 어떤 소비 시장의 트렌드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트레이드 다운입니다. 트레이드 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사긴 사는데 약간 저렴한 거, 합리적인 소비, 한말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시장에도 관심이 있다. 합리적인 소비 아니면 가성비가 좋은 이런 것들의 소비가 되겠는데요. 세 종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가요. 월가 어제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이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헬스컵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 달에 10불에서 많아 25불 정도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25불이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친구도 데려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썬텐 같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인데요. 어떤 플래닛 피트니스는 파이퍼 샌들에서도 2023년 토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00로 해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세 주식 중에 하나를 플래닛 피트니스 그것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저 자신도 이제 이름이나 들어봤지만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요.
심볼은 ASO인데요. 다양한 소위 아웃도어 용품이나 운동용품 이런 것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그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것인데요. 목표 주가를 $70를 제시하면서 ASO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 브랜드라는 겁니다. DTC고요. 작년 2021년 가을에 상장됐고 주가는 거의 70%가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마당 뒤에 이제 화로 같은 것도 갖다 놓고요. 외부에서 쓸 수 있는 화로, 우리나라에서 아웃도어 캠핑하시는 분 이런 거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카약이라든가 수많은 관련된 아웃도어 관련된 브랜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면서 흔히 얘기해서 가성비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와 관련해서 세 종목을 추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요즘 카드가 좀 나가다가도 멈칫멈칫하는 구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값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몇 가지 또 얘기해 주셨고요. 플래닛 피트니스,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 솔로 브랜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가워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